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글 그림 16장 일곱 번째 별은 그래서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시시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서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 켜는 사람들을 46만 2,511명이나 두었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것은 눈부시게 찬란한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에서 보는 발레의 움직임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에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들은 가로등을 켜고 나면 잠을 자러 갔다. 그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발레 무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살짝 몸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다음번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것은 무척 장엄한 광경이었다. 다만 북극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남극에 있는 그의 동료들은 한가롭고 마음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했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간혹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한 이야기도 아주 정직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자칫하면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소지도 있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지구에 사는 20억의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에서처럼 서로 바짝바짝 붙어서 있다면 가로 세로 길이가 20마일 정도 되는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또한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자를 대단히 좋아하므로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주면 만족해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므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들도 내 말을 믿지 않는가? 어린 왕자는 지구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사람들이 통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잘못해서 다른 별로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었는데 그때 모래 위에서 달빛 같은 무슨 고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를 했다. 안녕. 그랬더니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떨어진 데가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매우 커다랗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길을 하늘로 향하며 말했다. 별들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고 다시 자신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빛을 발하나 봐. 내 별도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지?
아름답구나. 그런데 넌 여기에 뭐하러 왔니?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고 사이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뱀이 짧게 대답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그들은 그렇게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에선 조금 외롭구나.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봤다. 넌 아주 이상하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란 것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단다. 뱀의 말에 어린 왕자가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아. 그리고 넌 다리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을 테지. 난 너를 배보다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의 발 뒤꿈치에 팔찌처럼 몸을 휘감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가 나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척이나 연약한 몸으로 이 바위투성이 땅 위에 있는 너를 보니 무척 가엾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가 온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고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뱀이 말했다. 응, 잘 알았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야? 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다음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18장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질렀으나 만난 것이라고는 꽃 한 송이밖에 없었다. 석장의 꽃잎을 가진 볼품이라고는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하고 꽃도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한 67사람이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거든. 하지만 어딜 가야 만날지는 알 수 없어.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야. 잘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도 대답했다. 19장 어린 왕자는 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곤 자신의 별에 있는 그의 무릎께까지 닿는 3개의 화산밖에 없었다. 그는 불 꺼진 화산을 걸상 대신으로 걸터안곤 했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지구 전체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바늘 끝처럼 뾰족뾰족한 바위로 된 산봉우리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인사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메아리가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안녕, 안녕, 안녕.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이번에도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참 얄궂은 별이군.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하고 소금이 버석버석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되풀이하니
내 별에는 꽃 하나가 있었는데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지. 20장.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길을 하나 찾아냈다. 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지 않는가. 안녕? 어린 왕자가 먼저 인사를 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도 인사를 해왔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그의 꽃과 쏙 빼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며 꽃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 정원 하나만 해도 그와 똑같은 꽃들이 5,000송이나 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하겠는걸.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간호해주는 척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창피를 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생각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그리고 무릎께에 닿는 3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버렸는지도 모를 일이고 3개의 화산과 그 꽃만으로는 굉장히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는 풀숲에 엎드려 울었다. 21장.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을 걸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 전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매우 쓸쓸하단다.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네가 말한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그건 대단히 무서운 일이야. 사람들은 병아리들도 길러.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도 병아리를 찾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말은 흔히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만 여우가 말했다. 그건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야. 인연을 맺는다고? 그래. 나에게 있어서 넌 아직 몇천 몇만 명의 다른 소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넌 내게 아쉽지 않을 거야. 네게는 내가 몇천 몇만의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불과할 테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 여우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알아듣겠어. 내겐 꽃 하나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다. 아니야. 그건 지구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대답하자 여우는 몹시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럼 다른 별에 있어? 그 별엔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없어.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럼 병아리는?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데라고는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롭단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심심하고 지겨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생활은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너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땅 밑 굴에서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빵을 먹지 않으니까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래서인지 밀밭을 보아도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잖아.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이면 정말 근사할 거야. 금빛깔이 도는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리고 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마치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야. 제발 나를 길들여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내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우린 우리가 길들인 것밖에 알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무얼 알 시간조차 없거든. 그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가게에서 사는데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나에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곁눈질해서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니까. 하지만 너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게 될 거야. 여우가 대답했다.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리로 갔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질 테니까. 4시가 되면 난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지도 몰라. 그러다 보면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란다.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또한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이 신나는 날이라는 거야. 난 포도밭까지 산보를 가거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아지고 말잖아. 그러면 나는 휴가라는 게 하루도 없게 될 거고. 여우가 말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우가 말했다. 난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길들여달라고 했잖아. 그건 그래.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그래, 정말 그래. 그러니 넌 이익 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익 본 게 있지. 밀의 색깔 때문에. 잠시 후 여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작별 인사를 하러 나에게 오면 선물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하고 조금도 같지 않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여전히 내 여우와 마찬가지야. 그는 수많은 여우들 중 한 마리에 불과했었지.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너희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있어. 누가 너희들을 위해 죽지 않을 테니까. 물론 내 장미도 지나가는 행인에겐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될 거야. 하지만 나에게 그 꽃 한 송이는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것도 벌레를 잡아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야.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아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말없이 침묵하는 것을 지켜본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지.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한테로 가서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있어. 잘 가. 이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건 아주 단순해. 무엇인가를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여우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되뇌었다. 네가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 때문이야. 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되받아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렇기에 너는 너의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머리에 새겨두기 위해 어린 왕자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오디오북 보물창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